가격이 정말 저렴해지다 못해 거의 공짜급으로 나온 시골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자 있는 물건도 아니고요. 딴 건물 모두 포함해서 매각하는 거고 권리관계도 깔끔해서 추가 인수금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초보자들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앞마당 있고 한켠에는 텃밭과 별채도 있어 시골살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골살이 할 만한 아주 저렴한 집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챙겨보신 후 이 집의 위치와 가격 정보 모두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좀 더 싸고 좋은 물건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본건이 해당이 되는 집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입로 차까지 들어올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차가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가 대략 폭은 좁아요. 한 2, 3m 정도 되는 도로의 폭을 갖고 있는 집인데요.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좌우로 본건이랑 비슷한 시골집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좀만 더 가면은 바로 정면 왼쪽에 이제 본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이 살짝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른쪽이 이제 왼쪽이 본건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담벼락으로 땅에 대한 경계면도 이제 앞집하고 옆집, 뒷집까지 이제 경계면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입로를 보면은 저기 주도로에서 이렇게 이제 아스팔트 한 2, 3m 정도 되는 도로를 쭉 따라서 들어오면은 이제 본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승용차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차 한 대 정도밖에 못 들어오니까 약간 좁게 느껴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위에서 보면은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파란색 지붕으로 이제 기역자 뒤집어 놓은 그런 모양의 전형적인 시골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앞마당도 그렇고요. 그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앞마당에 보면은 일부 왼쪽 한 켠에는 소소하게 텃밭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보면은 콘크리트 바닥이랑 이제 해서 앞마당이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그래서 전형적인 시골의 이제 좀 모습을 그대로 좀 간직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보시면 목창틀 별채도 있긴 한데요. 저렇게 목창틀의 형태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지붕은 이제 하늘색, 파란색 지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텃밭으로 소소하게 좀 꾸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벼락도 이제 밖에서 안이 안 보입니다. 아까서 본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잘 구획을 해놨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집이 감정가 대비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시골집의 어떤 요게 이제 세월의 흔적을 좀 느껴지는 그런 시골집인데 수리할 곳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골집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이 보면은 좀 수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수리 부담이 적은 그런 좀 징후가 보이는데 이 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래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아궁이도 그렇고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낙찰 받고 된다고 하면은 수리비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채도 이렇게 그 목창틀로 되어 있었고 석가래도 보면은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약간 이제 좀 빠진 부분 그리고 여기도 아궁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옛날 창틀이죠. 목창틀입니다. 이게 이제 단열이나 이런 게 때문에 겨울에는 좀 많이 춥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고 있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부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그래서 수리비 부담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내부를 그만큼 또 싸게 사니까요. 그래서 내부 평수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장독대 단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하나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여기 이제 추가 공간이 텃밭이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앞마당이 이제 90평이 좀 안 되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잘 빠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 집입니다. 오른쪽 파란색 지붕 있죠? 그게 이제 집인데 지붕도 마찬가지로 보면 옛날 그대로의, 그렇다고 해서 뭐 지붕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집을 접근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리비를 감안하고 입찰가에다 산정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둘러보면 이렇게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죠. 공권이랑 비슷한 집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차로 몇 내가 6분대에 있어서 교통편도 좋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이제 이렇게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약간 이제 그 위성 지도로 봤을 때 좀 밀린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땅에 이제 그 건물이 잘 이렇게 기역자로 잘 받쳐져 있는 모습이고, 아까 여기가 대략 한 4, 5m 정도 되는 도로였고요. 그래서 진입로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한 2, 3m 도로. 그래서 차가 여기까지 앞에도 들어오고, 여기가 이제 앞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은 본건이랑 비슷한 집들, 시골집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땅 모양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되어 있고, 분체가 있고 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뭐 제시의 창고랑 뭐 기타 등등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로 한 2, 3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드론에서 봤을 때는 이제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본체가 있고 별체, 그리고 앞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바로 꺾기는 좀 적죠. 그래서 이제 차가 좀 개조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좀 더 터거나, 아니면 별체를 좀 터서 여기를 좀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마당은 이제 부분 좀 갈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좀 보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가 공간하고 단지,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추가로 이제 문이 아까 달려 있었죠. 그래서 창고 겸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은 이렇고요. 매각 대상을 보면은 땅은 한 필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 지목은 대지. 그래서 88평, 90평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땅값만 한 2,2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본체가 11평 정도 되고, 나머지 별채 요게 이제 9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봐야 한 20평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도 가격이 있지만요, 이 평수가 작기 때문에 이 어떤 수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그 가격을 입찰가에 산정한다고 하면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수리비를 책정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감정이 얼마냐? 3,800. 감정도 3,800으로 4,000 정도도 안 잡혔어요. 많이 싸졌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건물 평면도인데 여기 제시의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일러실하고 화장실, 그 다음에 지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뭐 방에 대한 평면도가 없으니까 볼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한번 다뤘던 물건이긴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번 유찰이 됐는데, 그래도 가격은 뭐 지금 4천만 원대 최저가가, 감정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메리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20%씩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2,400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1,000만 원대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땅하고 건물 전부 다 포함이고 1920년 승인 건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옛날 그대로의 그 시골집 있죠? 그 모양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25년 1월 20일, 여기 이제 말소 기준 권리고 선순위냐 후순위냐. 근데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죠.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는 깔끔한, 권리관계가 깔끔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 주의사항도 보면요, 딱히 뭐 없습니다. 뭐 여기 뭐 탭이 축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뭐 신경 주의 깊게 볼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평당 단가를 한번 따져보면 지금 2,400만 원이잖아요. 2,490이니까 2,500으로 잡아볼까요? 그래서 88평 하면은 평당 한 28만 원 정도, 한 30만 원 정도가 지금 최저가 기준이긴 한데요. 30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근데 이제 바로 앞에 올해 7월이네요.
올해가 해가 넘어갔으니까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요집, 그러니까 이제 요집이 평당 140만원, 139만원이니까 한 140만원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요집 본건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집이 더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큰 도로에 물려 있고, 이 집 같은 경우, 본건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안쪽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사실상 제 생각으로 평당 140 요 정도면은 건물 자체가 본건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새 거나 아니면 괜찮고, 그래서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30만 원하고 이 최근에 거래된 140만 원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실거래 요거밖에 없고, 그 다음 매물 자체가 이제 이쪽 동네에 매물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현장 조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요. 버스 정류장까지도 여기가 큰 도로가 있는데 이 걸어 나가는데도 바로 앞에요. 그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요거 타고 몇 내 한 번에 가고 교통편이 꽤나 괜찮은 소개측한다.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몇 내인데 몇 내까지가 키로수가 2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로 간다고 하면은 한 6분이면은 몇 내 생활권이 가까이 있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창 군청입니다. 여기서까지 12km. 그래서 이런 시내까지도 13분. 그러니까 이제 면내도 가깝고 이 시내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반경 30km 구간인데 위로는 이제 무주가 있고 본건이 속한 거창, 함양, 합천, 고령, 성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고속도로, 아까 이제 그 시내 여기까지도 이제 고속도로랑 같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도 빠지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이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에 한번 나왔던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2,400만 원까지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부터 볼까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하게 수리비를 책정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입찰가에 과도하게 수리비를 책정하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지금 실제로는 27평이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까 본 것처럼 본체가 10평이고 아까 그 별채가 한 9평 정도로 한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수리비를 너무 과도하게 잡을 필요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어떤 수리비에 대한 시골집, 노후된 시골집에 대한 그 수리비 부담 때문에 이 가격이 많이 빠진 게또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빠진다고 하면 이제 1,900만 원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대면은 내가 수리비 한 1,000원에서 1,500에서 한 2,000 쓴다 해갖고 그래도 이 집을 지금 깔끔하게 해서 한 3,400 정도 지금 보면은 대략 한 3,000 정도 들여서 이 집을 깔끔하게 해놓는다고 하면은 괜찮은 선택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땅하고 건물 다 포함했는데 수리비까지 해서 3,000이면은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수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겁이 많으신 분들은 요거 다 하려면 억대 수리비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현혹돼서 또 넘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최저가 입찰가 쓸 때는 반드시 수리비를 이제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넣어야 된다는 부분.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단점은 그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가격적인 게 매우 저렴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빈집이라 명도에 대한 부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수금, 그죠? 물어줄 돈이 없습니다. 낙찰받고. 아까도 그 매각물건 명세서상 봤을 때 선순위냐 후순위냐 봤을 때도 보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가 깔끔해서 이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마을에 좀 저렴한 교통편, 이거는 교통편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향을 안 봤는데, 향도, 향을 한번 볼까요? 향을 보면은 본체가 이렇게 가 있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남쪽이에요. 그래서 약간 서쪽으로. 그래서 남서향의 향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남서향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편 좋고 면내랑 시내가 이제 뭐 10분 안쪽으로 고속도로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생활권 좋은 그런 시골집 찾는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정확한 수리비 견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